1695년 일본 최고기관인 막부는 자국 내 조사를 실시해 울릉도 독도가 일본의 영토가 아님을 재확인한다. 지금으로부터 323년 전 독도가 일본의 영토가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했던 역사적 사건. 그 시작엔 조선의 백성 안용복 그리고 조선의 관리 장안상이 있었다. 숙종 19년인 서기 1693년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그리고 계속된 기근으로 곤궁해진 백성들은 울릉도로 건너가 고기잡이를 시작하는데 하지만 울릉도를 찾은 건 비단 조선인뿐만이 아니었다. 저들은 외인이 아닌가? 어째서 외인이 조선의 땅에서 고기를 잡는단 말인가? 이를 본 안용복은 일본 어부들에게 항의를 하게 되고 일본인이 왜 조선의 땅에서 고기를 잡는단 말인가? 이곳은 조선의 땅이다. 당장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무슨 말이야? 이곳 죽도는 오래전부터 우리가 어업을 해왔던 곳이다. 거친 실랑이가 오가던 중 급기야 일본 오야 가문의 어부들은 안용복을 납치해 일본으로 데려가는데 당신들이 말하는 죽도는 조선의 영토 울릉도다. 조선인인 내가 조선의 영토에서 어업을 한 것인데 나를 납치한 까닭이 무엇인가? 안용복은 일본 호키슈 태수 앞에서 울릉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강력 주장하며 납치의 부당함에 거세게 항의한다. 일본 태수 앞에서도 소신을 잃지 않았던 조선의 백성 안용복. 그의 출생 연도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익의 성호사설은 전투선에 노를 젓는 노군 출신이자 외관에 자주 출입하여 일본어에 능통했던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안용복의 문제 제기에 당황한 호키슈 태수는 일본 정부기관인 막부에 이를 문의하게 되고 울릉도에서 어업을 일삼았던 오야 가문은 일본 막부에 조선인이 울릉도에서 어업을 하는 것을 금지해달라는 청원을 넣는다. 이에 일본은 조선 조정에 서신을 보내는데 근래에 귀국의 배가 일본 소속 죽도로 건너와 어업을 하니 증거로 삼기 위해 2명을 붙잡아 왔습니다. 이번엔 귀국으로 돌려보내니 앞으로 본국인 죽도에 조선인이 왕래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죽도가 별도의 섬이라면 문제되지 않지만 울릉도를 일컫는다면 이는 조선의 영토입니다. 우리 영토에 간 조선인을 구속하고 연행한 것은 도리에 어긋나는 처사입니다. 안용복 납치 사건은 조선과 일본이 울릉도 영유권을 놓고 팽팽하게 맞서는 외교 문제로 확대된다. 서기 1403년 애구 침략을 경계하여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 울릉도 거주민을 본토로 이주시키는 쇄환 정책을 벌입니다. 이후 임진왜란으로 울릉도에 대한 관리가 소홀해진 틈을 타 광해군 11년 일본은 오야 가문과 무라카와 가문에 울릉도 도의 면허를 주고 오랜 시간 동안 어업 활동을 하게 했는데요. 조선이 한 번도 이를 항의한 적이 없으며 울릉도에 일본인이 표류한 사건이 벌어져도 문제 삼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일본의 영토라고 주장하게 된 것입니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그리고 쇄한 정책으로 울릉도의 관리가 소홀해진 틈을 타 80여 년 동안 불법 어업을 했던 일본 오야 가문의 행태와 일본의 탐욕이 안용복에 의해 수면 위로 드러난 것이다. 이에 조선 조정은 일본에 강력히 맞서 울릉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확고히 하기로 한다. 이 기회에 울릉도의 형편을 자세히 살펴 주민을 이주하여 거주케 하고 진을 설치한다면 일본의 침탈을 막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삼척 영장 장한상을 울릉도 수토관으로 임명하니 울릉도를 조사하여 소상히 아래도록 하라. 1694년 9월 울릉도 수토관으로 임명된 장안상은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울릉도로 향한다. 하지만 울릉도로 가는 바닷길은 그리 순탄치 않았다. 시커먼 구름이 하늘을 뒤덮고 성남 파도는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 거세져만 가는데 파도 때문에 배가 뒤집힐 것 같습니다. 저 앞에 섬이 있다. 어떻게든 섬까지 반드시 당도해야 한다. 파도다! 파도가 덮쳐온다!
우여곡절 끝에 가까스로 울릉도에 닿게 된 수토관 장한상. 그는 서둘러 섬을 조사하기 시작하고 울릉도의 지형과 날씨, 동식물의 생태계, 그리고 사람이 살 수 있는 적합한 환경인지를 상세히 살피며 기록해 나갔다. 9월에도 눈이 쌓여 있어 추위가 겨울보다 갑절이나 더합니다. 이 울릉도가 빈섬이 된 지는 100년이 안 됩니다. 섬이 3000리 우리 강토의 바닷속에 있는데도 배로 마음대로 왕래할 수 없으니 일본이 함부로 차지할 움직임을 보인다 해. 비가 그치고 구름이 걷힌 어느 맑은 날, 섬을 조사하던 그는 바다 너머 희미하게 보이는 섬 하나를 관측하는데 동남쪽에 섬 하나가 희미하게 있는데 크기는 울도의 3분의 1이 안 되고 거리는 300여 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가 관측한 섬은 바로 지금의 독도였다. 장한상은 역사에 기록된 독도를 실제로 관측하고 이를 최초로 기록한 조선의 관리가 된 것이다. 장한상의 독도 관측은 울릉도의 부속섬으로 독도가 우리의 영토임을 재확인한 중요한 행적입니다. 동력선이 없던 과거엔 육안으로 보이고 오갈 수 있는 섬은 같은 생활 공간으로 인식하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신증 동국 여지성남 팔도 총도를 비롯한 우리 역사에 실린 자료가 사실이라는 입증이기도 합니다. 한편 조선 정부의 강경한 태도에 일본 막부는 자체적으로 울릉도, 독도에 대한 조사를 하게 되는데 언제부터 죽도가 본국에 속했습니까? 죽도는 이나바와 호키에 속하지 않으며 다른 곳에서도 통치하지 않았습니다. 송도가 본국에 속한 섬입니까? 송도는 일본의 어떤 곳에도 부속되는 섬이 아닙니다. 일본의 영토가 아님을 확인한 일본 정부는 오야 가문에 내려진 울릉도 도해 면허를 박탈하고 1696년 1월 울릉도에 대한 도해 금지령을 내린다. 그렇게 3년간의 울릉도를 둘러싼 영유권 분쟁이 일단락되는 듯 했으나 울릉도 독도에서의 일본 어부들의 어업 활동은 계속되는데 이에 안용복은 조선 관복을 차려입고 울릉우산 양도 감세관으로 자칭하며 일본으로 건너가 다시 거세게 항의한다. 울릉도가 조선의 영토임이 다시금 만천하에 드러났거늘 왜 아직도 일본인이 조선의 영토에서 고기를 잡는단 말인가? 호키슈 태수는 일본 막부의 지시에도 불구 이권 때문에 호키슈 백성과 오야 가문, 무라카와 가문의 도해 금지령을 전달하지 않은 채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었던 것이다. 죽도에 도해하여 현재까지 업을 해왔지만 향후 죽도의 도해를 금지하니 이를 명심하라. 안용복의 재촉으로 1696년 8월 일본 어민에 대한 울릉도 도해 금지령이 공표된다. 또한 울릉도를 면밀히 조사한 장한상의 보고를 통해 당장은 백성을 이주시키는 것이 힘들다고 판단한 조정은 수토 제도를 통해 울릉도, 독도를 관리, 감독하기로 한다. 우리 영토를 이대로 방치할 수 없으니 2년 간격으로 사람을 보내 관리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안용복 납치 사건은 울릉도, 독도가 조선의 영토라는 것을 일본에게 재확인시켜준 동시에 우리 영토를 관리, 감독함으로써 울릉도, 독도의 영유권을 보다 굳건하게 한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일본에 납치된 순간에도 우리 영토임을 주장한 안용복과 실제 독도를 관측함으로써 역사적 중요한 근거를 마련해준 장한상. 나라가 어지러운 상황 속에서 국난을 해결한 두 인물을 통해 영토를 수호하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며 오늘의 노력이 우리의 소중한 영토를 지켜낼 수 있는 힘이 되어준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